수학이 정석 좋아요. 수학의 정석 좋아요. 수학이 정석 좋아요. 수학의 정석 좋아요. 수학의 정석 좋아요. 최고예요. 대박. 역단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쯤에 내분점, 외분점 개념을 설명했었죠.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는 선분을 n 플러스 n 칸으로 나눈 다음에 선분 AB의 내분점이라고 본다면 A로부터 m 칸, B로부터 n 칸 떨어진 점이다. 그리고 외분점은 선분 AB를 m 대 n으로 이렇게 외분한다 했을 때 선분 AB를 m-n 내지는 n-m이 되는 절대값 n 그 두 숫자의 차이만큼의 칸으로 나눈 다음에 A에서 m칸, B에서 n칸 떨어진 점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어야지 여기 나와 있는 그 공식의 유도 과정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1번은 꼭 풀어봤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좌표 평면에서도 같은 원리로 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점이 A, B가 나와 있습니다. A는 x1, y1, B는 x2, y2. 그랬을 때 m 대 n 내분점이 되겠죠. P, x, y라고 나타내는데 이 x와 y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공식대로라고 한다면 공식은 일단 한번 먼저 볼게요. m 플러스 n 그 더한 거 분모를 쓰고 요 m이랑 반대쪽에 있는 x2랑 곱해주고 n이랑 x1이랑 곱해줘서 둘이 더해주면 됩니다. 자, 물론 그 유도 과정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본다면 자, 여기가 A가 x1, y1, B가 x2, y2 이렇게 해서 여기 내분점 m, n만큼 떨어진 내분점 p, x, y가 됐을 때 x 하나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좌표 평면에서는 이렇게 뭐 똑바로 x축이나 y축이랑 평행하게 그려져 있지 않겠죠.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반영을 해서 좀 비스듬하게 그려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닮음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닮음의 식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여기 각각 수선을 그었을 때 이 점에 해당하는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x좌표가 똑같이 x가 되겠고 y좌표는 뭐랑 같죠? y1이랑 같을 겁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점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b랑 좀 헷갈리네. 그리고 b를 x2, y2 이렇게 쓰면 이 점의 좌표는 자, x좌표가 x2고 y좌표가 y1이 되겠네요. 자, 일단 x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만. 자, 여기 PA의 길이는 뭐가 되겠죠? x 빼기 x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점, P가 아니라 요 P의 수선해발 그 다음에 여기 수선해발 길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죠? x2 빼기 x가 되겠죠. 자, 그럼 비례식을 어떻게 씁니까? x 빼기 x1인데 x2 빼기 x가 길이의 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m 대 n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외항의 곱, 내항의 곱이 같다. 그러면 외항의 곱 먼저 쓰면 nx-nx1 그 다음에 mx2 빼기 mx 그래서 x는 2항 아닌 것들은 또 2항 그러면 m 플러스 n x에 mx2 더하기 nx1 해서 이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x는 m 플 n분의 mx2 더하기 nx1 하면서 어때요? 공식이 유도가 되겠죠. 그쵸? 자, 요것도 책에다가 필기를 잘 해놓겠습니다. 책 필기를 잘 해놓고, 중점은 그래서 두 좌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외분점도 역시 이 닮음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은 꼭 외워둬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보기 2번. 보기 2번, 어려운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점 A가 마일의 빵이고, 점 B가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다 구해보자고 그랬는데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하나는 x1, y1이라고 써놓고 x2, y2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내분점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몇 대 몇이라고 그랬죠? 2대 1이죠? 그러면 m 대 n에 해당하는 게 2대 1이다. 이렇게 처음에 잘 못할 때는 공식 적용할 때 이렇게 써놓고 해요. 그래 실수를 안 해요. m 플러스 n 3이죠. 둘 다 3입니다. 자, mx2 그러면은 2 해가지고 4가 되겠고 1이랑 x1 해가지고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my2 그러면은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nx1 요건 쓸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요건 뭐예요? 1이죠. 1,3분의 2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n 둘의 차가 그 n-1이 나왔어요. 1 그럼 분모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mx2 하면 4가 되겠고 nx1은 빼줘야 하니까 마이너스 1을 빼주니까 더하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좌표도 n-이 1이 나왔고 my2 그래서 2가 되겠고 요거 뒤에 뭐 ny1은 곱해봤자 0으로 죽습니다. 그럼 5,2 딱 나오죠. 이렇게 공식을 적용합니다. 근데 공식 안 쓰고도 그냥 닮음을 이용해서 그냥 비례식만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거 책에 다 필기해야 합니다. 이거 지금 풀이 과정을 다 써줘야 합니다. 자, A가 마일빵이고 B는 2,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요거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럼 이거 너무 쉬워요. 지금 요 선분을 몇 칸으로 나눠야지. 내분점 만들 때는 내분점을 표시해 볼게요. 내분점은 총 3칸으로 나누는데 3칸으로 나눠서 A에서 2칸 떨어진 점이 여기가 내분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딱 봐도 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X좌표가 얼마 차이 나요? 2하고 마일 3 차이 나죠. 3 차이 나는 걸 3칸으로 나누니까 한 칸당 1씩인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서 2를 더해주니까 1이 되겠죠. X좌표. 그 다음 Y좌표는 지금 보니까 0하고 1하고 얼마 차이 나요? 1 차이 나는 거를 3등분하면 한 칸당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두 번 더해진 거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3분의 2요. 자, 이렇게 그림도 그려서 풀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잘 알아둬야겠고요. 그 다음 외분점 2대1 외분점이니까 이거 선분의 AB를 몇 칸으로 그렇죠. 한 칸으로 보겠다 이 얘기죠. 한 칸으로 봤는데 B에서 한 칸 A에서 두 칸이다. 그럼 이렇게 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랑 같대요. 그럼 이 B가 중점이 된 거죠. B가 중점이 됐으니까 여기 외분점의 좌표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여기서 한 칸짜리가 3을 진행했어요. 그러면 여기 3 떠가야 하니까 5가 되겠고 자, Y좌표 1 증가했죠? 그러면 한 칸 더 가면 1 또 증가하죠. 그럼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푸는 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잘 익혀두겠습니다. 그 다음 걸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기본 문제 16-5번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마름모가 된다. 일단 사각형의 성질들을 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평행사변형이니까 잘 기억을 해보죠.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돼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 그 다음에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다, 그 다음에 대각의 크기가 같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건 대각선이 중점이 일치한다는 뜻이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인데 특히 여기 맨 첫 번째 거가 그렇죠. 정이죠. 잘 기억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름모는 자,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정의입니다. 그리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고 그러죠.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둬야겠네요. 자, 그래서 사각형 ABCD가 마름모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좌표가 확실한 애가 BC예요. BC가 확실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는 몰라요. 한 개씩은 A는 A,1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게 한 변의 길이는 일단 나옵니다. 한 변의 길이가 일단 나오죠. 자, 여기 3,5하고 7,3하고의 거리죠.
루트 7 빼기 3 하면 4니까 4의 제곱 16이 되겠고, 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니까 자 얼마가 돼요? 루트 20, 2 루트 5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AB의 길이도 2 루트 5 이렇게 만들어줘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풀이에도 써놨죠. 요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A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A 값이 두 개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또 뭐 D를 구하겠다고 CD의 길이 이런 거 쓰지 않고 대각선의 중점이 어떻다? 일치한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좌표가 AC의 중점으로 본다면 2분의 A 풀 7, 1하고 3 더해서 1로 나니까 2가 되겠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BD의 중점으로 본다면 2분의 B 풀 3, 그 다음에 2. 그러면 얘네 둘이 어떻다? 서로 같다. 이렇게 해서 풀어준다면 AB에 관한 식이 나오겠고, 지금 A가 두 개 나왔죠? 그럼 B도 두 개 나오겠네요. 그래서 두 쌍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아래의 유제는 이제 평행사 변형에 관한 내용이니까 위 어드바이스에 정리된 내용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 ABC 꼭지점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어떻게 구해주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각각 x1, y1, x2, y2, 뭐 x3, y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BC의 중점을 체크합니다.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그런 다음에 AM의 몇 대면 내분점, 2대1 내분점, 중선의 2대1 내분점이 바로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내분점 공식대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2는 반대쪽에 있는 좌표에 곱해주겠고, 1은 이쪽도 반대쪽에 있는 좌표에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옆에 계산된 게 있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구한다? 셋을 더해서 3으로 나눈다. 마치 평균을 구하듯 이렇게 구해줬습니다.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뒤에 연습 문제에 가면은 또 이제 조금 응용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때 또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엄청 중요한 게 이제 또 나왔습니다. 여기 기본 16-7인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리입니다. 자, 내각의 이등분선이 있는데 이게 바로 AD선이 되는 거죠. 이건 뭔 내용이냐? AB 대 AC는 AB 대 AC의 비율이 BD 대 CD의 길이가 이제 비율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점 D는 무슨 의미냐? 점 D는 선분 BC를 내분합니다. 어떤 비율로? AB 대 AC의 비율로 내분합니다. 그러면 여기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고자 한다면 AB, AC의 정수비 같은 거를 구해줘야지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곽의 이등분선의 정리. 외곽의 이등분선이 지금 AD인데요. 자, 여기서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식이 있었죠. AB 대 AC는 자, AB 대 AC 점 D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B까지의 거리, BD의 길이와 CD의 길이의 B가 어떻게 된다? 역시 똑같은 비율이 된다. 그럼 점 D는 뭐가 됩니까? 선분 BC를 AB 대 AC의 비율로 외분하니까 결국은 얘네 둘의 길이를 구하든지 아니면 길이 B를 알아놓든지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요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 별표까지 달아놨습니다. 위에 이게 기억이 안 난다면 문제 풀기가 힘들 거예요. 자, 기본 문제 볼까요? 세 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A의 이등분선이라고 그랬어요. 만나는 점이 D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D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 점 D는 내분점이죠? 그럼 내분의 비율을 알려면 AB와 AC의 길이를 구해보면 됩니다. 좌표 다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구할 수 있었죠. 13, 5래요. 그러면 점 D는 13대 5의 내분점입니다. 13대 5의 내분점이니까 계산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단은 13하고 5 더하면 얼마죠? 예, 18입니다. 둘 다 18이겠고, 자, 13하고 여기 뒤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계산을 해줘야겠죠? 13 곱하기 5하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4, 마이너스 4죠. 빼기, 그래서 5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X좌표 구해주고 Y좌표도 같은 방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자, 잘 할 수 있겠죠?
개념만 잘 익히고 있어도 충분히 적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정삼각형 ABC래요. 무슨 삼각형인지 잘 봐야 돼요. 한 꼭지점 A가 2,2다. 그래 좋습니다. 근데 무게중심이 바로 어디다? 원점이다. 요거 중요한 단서네요. 그럼 이거 그림을 그려서 접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중점 M의 좌표, BC의 중점 M의 좌표,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잘 봅시다. 모범 답안을 보면 그래프는 이렇게 좌표 평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긴 한데요. 자, 여기 AC나 뭐 BC나 뭐 AB 다 변의 길이 같습니다. 요거 한 변의 길이 A라고 놓는다면 MC는 2분의 A고 AM은 2분의 루트 3A죠. 2분의 루트 3A가 지금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5A까지의 길이가 2루트이니까 2분의 3배에서 3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A가 바로 2루트 2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쵸? 그런데 자, 지금 M의 좌표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원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뭐 해서 내분점 공식으로 해도 되지만 A에서 O까지가 두 칸입니다. X좌표 둘 줄고 Y좌표 둘 주는 게 두 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칸을 더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한 칸당 1씩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M은 X좌표 마일에 Y좌표 마일이 된다.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3등분을 해놓고 접근을 하면 훨씬 쉽게 빨리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기본 문제 8번이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 8번. 이건 그냥 계산 문제다 생각하고 편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1번에 사각형 ABCD 좌표가 다 남아 있어요. 그려져 있네요. 물론 안 그려져 있으니까 저희가 푸는 종이에다가 꼭 그려봐야 합니다. 여기 도형의 방정식 단원부터는 그래프, 뭐 좌표 평면 이런 그림 그리는 걸 생략하면은 문제의 아이디어가 한 두세 개 사라졌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꼭 그래프를 그려서 그림을 그려서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꼼꼼하고 정확하게 그려야지 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를 거예요. 자, ABCD 이렇게 표시했는데 대각선의 중점 구해줄 수 있죠. M은 M대로, N은 N대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M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이하고 4하고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뭐 1,2분의 3 N도 둘의 중점은 0,2분의 5인데요. 그럼 선분의 길이 뭐 그냥 진짜 너무 쉽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선분 AB하고 CD의 중점이 PQ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의 중점을 RS다 그랬을 때 두 중점끼리 일치함을 보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좌표가 ABCD가 전혀 없습니다. 위에 괄호 1번이랑 무관한 문제다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의로 이렇게 문자로 설정을 했습니다. A는 A,0, B는 B,0, C는 C,D, D는 0,2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자 각각의 중점이 필요한데 R이 뭐였죠? RS 그 다음에 PQ. 자 먼저 PQ를 먼저 해볼게요. PQ는 여기 선분 AB의 중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A 풀 B, 0, 그 다음에 Q는 2분의 C, 2분의 D 풀 E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PQ의 중점 구할 수 있죠. 또 PQ끼리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요거 뭐 중점 첫 번째 거다 해서 M1 4분의 ABC 합, 그 다음에 4분의 D 더하기 2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RS는 대각선의 중점입니다. R도 뭐 BD의 중점을 했더니 뭐 쉽게 나오죠. R은 AC의 중점이죠. 그래서 2분의 A 풀 C, 2분의 D 이렇게 하면 되겠고 S가 BD의 중점이라 2분의 B, 2분의 2가 나와요. 그래서 얘네 RS의 중점은 M2라고 했을 때 둘이 더해서 또 2로 나누니까 어때요? 계산해보니까 똑같을 뿐이에요. 자, 뭐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냥 한번 연습삼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단원의 마지막 테마인 좌표와 자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취라고 해서 조금 생활 속의 용어인 듯 좀 생소한 듯 이런 느낌의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취는 뭔가 이렇게
지나간 흔적을 나타내는 거죠. 지나간 흔적을 나타내는데 여기 수학에서는 고정된 점이 아니라 움직이는 점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점이 뭐 되게 단순하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좌표 평면이 있는데, 자, 이게 원점에서부터 출발하더니 이런 식으로 y는 x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이게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y는 x라고 쓰겠죠. 여기 동점이 x, y였는데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y는 x 따라 이렇게 가요. 그럼 이 동점의 자취, 동점이 나타내는 식은 y는 x라고 하면 되겠는데, 다만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0부터다.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취에 대한 개념은 동점 x, y가 나타내는 xy의 관계식이 되는데, 이게 결국 그림을 그려주게 되니까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 여기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16단원부터 뭐 도형의 이동까지를 일반적으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 단원 여기 자취만 배워가지고서는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원의 방정식이나 도형의 방정식 끝까지, 도형의 이동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자취만 따로 이렇게 발췌해서 다시 복습을 해주는 거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동점 x, y가 x 플러스 y 이퀄 2를 나타낸다면 이 동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취를 구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대요. 도형만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좌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둘 다 알아야 합니다. 사실 보기 1번 두 정점 AB 사이의 거리가 2a다.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란 얘기죠? 이게 말뜻이 선분 AB는 길이가 2a가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P라는 점이 있는데 P는 동점인가 봐요. 자취를 구하래요. 점 A에서부터의 거리, 점 B에서부터의 거리가 같다, 이랬습니다. 자, 이거를 도형만으로 생각한다면 첫 번째 도형만 따져서 얘기한다면 두 정점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물어본 겁니다. 정점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면 이건 뭘 얘기하죠?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작도 때 배웠습니다. 선분 AB의 무슨 선이라고 그러죠?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다. 이렇게 도형만으로 하면 알 수는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좌표를 이용해서 식으로 한번 구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정점 AB 사이의 거리가 2a라고 그랬으니까 원점을 사이에 두고 a는 마이, 0, b는 a, 0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론 알았는지 이렇게 y축 위에 점 p를 그려놓긴 했는데 모른다 생각하고 AP의 길이 BP의 길이가 같다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P는 x, y죠. 물어보는 점, 움직이는 점은 x, y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AP의 제곱, BP의 제곱 같다. 자, 그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AP의 제곱, BP의 제곱 여기 써있죠. 자, 갖다 놨더니 x제곱, y제곱은 다 소거됩니다. x제곱, y제곱 다 소거되고 이쪽에 플러스 2ax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이렇게만 살아남았네요. 그럼 x는 빵이 되니까 x는 빵은 물음이에요. y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기 문제이지만 굉장히 기본이 되면서 어떤 한 축이 되는 내용이니까 잘 익혀둬야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자취를 구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자취가 어떤 도형인지 밝히는 데 있어 좌표 이용하는 방법은 1. 좌표축 적당히 잡고 주어진 조건에 맞는 임의의 점. 자, 물어보는 동점을 x, y라고 놓겠습니다. 이 x, y는 누구라고요? 나중에 보면 동점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안 물어보는 문제의 조건으로 제시된 점을 x, y로 놓으면 물어보는 점은 뭐라고 놔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동점을 x, y라고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러고서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이 동점의 x, y 좌표의 관계식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x, y 좌표를 보고 나면 자취가 무엇인가 이제 판정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직선, 뭐 그 중에 일부인 선분이 될 수도 있고, 뭐 반직선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는 포물선, 2차 함수죠. XY에 관한 2차식인데 한 종류의 문자만 2차항이 존재하는 포물선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원의 방정식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16-9인데요. ABC 3점이 나와 있는데 관계식이 이렇게 친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는 점 P의 자취. 그럼 P 모르는 점이고 물어보는 점입니다. 얘를 이제 x, y라고 놓고 여기 관계식에 PA의 제곱, PB제곱, PC제곱 그대로 구해서 여기 적용만 해주면 계산해 봤더니 x 더하기 y 빼기 3 이퀄 0이 나온대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 정점 AB 사이의 거리가 10이다. 그러면 A를 마오, 0, B를 5, 0 놔도 되고 A를 원점, B를 10방 이렇게 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는 점 P는 뭐라고 나요? x, y라고 놓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좌표를 적당히 설정을 하고 PA제곱, PB제곱의 차가 뺐더니 20이 나온다. 그럼 이것도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했더니 x는 6이 나온대요. 그러면 AB가 이렇게 하나는 원점 10방이었을 때 이게 x는 6이란 얘기죠. 자,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 자, A에서 6만큼 떨어진 데에서 어떻다?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이다. 뭐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근데 뭐 x는 6 이렇게 써놔도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아래 유제도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연습 문제를 좀 선생님이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형의 방정식은 설명을 잘 듣고 자기가 직접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필기한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거나 아니면 좀 깜빡했던 거 이런 것들까지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16-1번도 이걸 그냥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냐 했을 때 되게 막연할 수 있어요. 그냥 내 편한 대로 뭐 대충 A 좌표를 A, B로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1사분면에 A가 더 크고 B가 좀 작게 아무렇게나 놨어요. 그럼 A 풀 B는 X좌표, Y좌표 해보니까 더 오른쪽으로 가죠. X좌표는. 근데 B보다는 L이 더 큰 걸로 놨는데 뭐 B 빼기 A래요. 그럼 Y좌표는 어때요? 음이 되겠죠. 그래서 점 B의 좌표가 여기처럼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대충 보니까 뭐 이등변 삼각형인가 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거 OA의 길이와 AB의 길이를 구해봐서 만약 같으면 이등변인데 OB의 길이도 구해봤더니 만약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면 뭐가 된다? 직각삼각형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나가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돼요. 자, 다음에 16-2번인데요.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푸는 게 좋습니다. 6,1이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A 6,1.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는 2,3.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 둔각삼각형 같죠? 근데 외심을 구하래요. 자, 그럼 외심은 어디냐? 외접원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인데 이거 어떻게 찾죠? 자,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솔루션 1입니다. 외심을 P라고 놓고 x, y라고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꼭지점에서의 거리가 같다. PA제곱, PB제곱, PC제곱이 같다고 놓고서는 뭐 요렇게 하나의 식을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죠.
어차피 x제곱 y제곱은 다 소거가 되니까 xy에 관한 1차식이 두 개가 만들어지니까 연립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외심의 작도법을 이용해서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건 다음 단원의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느 기울기가 나왔을 때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아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걸 이용한다면 중점 지나고 그걸 수직인 직선을 구해서 그 두 직선의 교점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심이 구해지는데 아직은 다 배우질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외접원의 중심 구하려면 그 세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가 같다를 이용해 줘야겠습니다. BA제곱, BB제곱, PC제곱이 같다. 이거를 이용해서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P가 나오면 반지름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요 그림도 다 그려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6-3을 보겠습니다. 자, 세 점 ABC가 나와 있는데 점 P의 좌표와 최소값을 구하자고 하는데 뭐냐? P5제곱, PA제곱, PB제곱의 최소값 요걸 구하고 최소가 되는 좌표도 구해보자. 이거 식을 써보면 별거 없습니다. P5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PA제곱은 X마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PB제곱은 X마4의 제곱 더하기 Y마3의 제곱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XY에 관한 2차식인데, 자, 뭐라고 했죠? 문자별로 완전제곱을 만들어 보래요. 그럼 일단 이게 3x 제곱에 그 다음에 1차 항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x에서 마이너스 10x가 만들어지겠고, 그 다음 y제곱도 3y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8이니까 10이구나. 자, 그 다음에 3y 제곱에 또 여기 마이너스 6y가 있겠고, 상수는 4, 16, 그 다음에 9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9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자별로 완전제곱을 만드니까 3 묶어내고 x제곱 마이너스 4x 풀 4, 3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해주고 나니까 여기서는 11을 빼고 3을 빼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잠깐, 맞겠네. 12하고 15를 뺐구나. 15를 뺐으니까 14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의 x마 2의 제곱 3의 y마 1의 제곱 더하기 14. 그럼 최소값은 14가 되겠고, x가 2일 때 y가 1일 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 P가 2,1이 됐죠. 근데 재밌는 점은 여기 P가 보니까 이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점은 지금 세 꼭지점을 한번 볼까요? 어딘지. 하나는 5 원점이고 하나는 2빵이고 하나는 4,3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인데 2,1이면 여기거든요. 왠지 좀 느낌이 쎄하네요. x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2 나오고 y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1 나오죠. 그렇죠? 요거는 뭐가 됐다? 무게중심이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끔 해주는 점은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5번을 보겠습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G가 무게중심인데 AG 4고 BG 3이고 GC는 5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AG를 쭉 연결해서 만나는 점이 중점 M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BC의 길이를 구했는데 BC의 길이는 BM의 길이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GB의 제곱과 GC의 제곱의 합은
파푸스의 중선정죠. 2 괄호 GM의 제곱. GM의 제곱은 얼마가 나와요? 여기가 4니까 그걸 반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BM의 제곱 더해주면 되겠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모르는 거 누구예요? BM 하나만 해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6-6번입니다. 삼각형 ABC의 좌표가 나와 있는데, 자, 문제에서 꼭지점, 세 점의 좌표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중점의 좌표가 나와 있네요. 중점의 좌표. 변마다의 중점의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세 꼭지점 ABC의 X좌표의 합은 물어보세요. 좌표가 없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막 그려보겠습니다. ABC인데 여기가 뭐 중점이 마이너스 2,4 여기가 1방 여기가 3,5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 결론부터 얘기해 주자면 중점끼리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일치합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그려놨는데 비율이 같다면 내분점의 비율이, 중점은 내분 비율이 1대1인 거죠. 내분 비율이 1대1인데 m 대 n 역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들끼리 연결했을 때 이 삼각형의 내분점들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원래 있던 거의 무게중심은 어떻다? 일치한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면 ABC의 좌표가 x1, y1 여기는 뭐 x2 여기는 x3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셋을 더해서 무게중심 3으로 나눈 거랑 여기 마이 1, 3을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랑 결과가 같죠. 결국 좌표의 합이 서로 같게 된다. x1, x2, x3랑 마이 1, 3 이렇게 더한 거 서로 같다입니다. 자, 지금 여기 m 대 n으로 내분 비율이 같을 때에도 분명히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노가다 계산을 하면 다 구할 수 있어요. 푸는 방법이 여기가 뭐 x1, y1 2, 3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분점을 다 구해줘요. 무게중심은 셋을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건 아니까 내분점을 먼저 각각을 구해줘야겠습니다. 요거는 m 플러스 n에 자 m이랑 반대쪽에 있는 거 mx2 더하기 nx1 자 y좌표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점도 자 분모는 m 플러스 n이 되는데 m이랑 반대쪽에 있는 거 mx3 nx2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여기도 m 플러스 n이고 m이랑 x1이랑 mx1 좀 잘 안 보이네요. mx1이랑 nx3죠. 이렇게 했을 때 자 한번 볼까요? 좌표의 합이 서로 일치하는지.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쓴 것들의 합을 구해 볼게요. 자, 내분점의 x좌표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분모는 모두 m 플러스 n으로 통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봤더니 x1이 들어가는 애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nx1과 mx1. 그래서 m 플러스 n x1이 되겠고 x2가 들어가는 애도 mx2와 nx2가 있습니다. 그래서 m 플러스 n x2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x3가 들어가는 것도 3개가 있는데 여기서도 두 개가 있는데 m 플러스 n x3입니다. m 플러스 n 약분되죠. x1, x2, x3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증명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16-8번 한번 볼게요. 자, 좌표를 좌표축에다 다 그려놨습니다. AOB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이죠. 내각의 이등분선이면 요거 점 D는 내분점이 되는데
OB의 길이가 3이고 AO의 길이가 5니까 점 D는 뭐보다 선분 AB를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도 좋고 모두 좋다고요? 그림에서의 비율로 풀어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한번 그려놓고 풀어보겠습니다. B가 마삼의 빵, A가 3,4. 자, 그래서 여기가 5대 3으로 나누는 점 D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풀어보자는 얘기죠. 그쵸? 3이 잘 안 보이네. 자, 푸는 방법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공식을 좀 이용해 보겠다 할 것 같으면 뭐 A를 X1, Y1으로 놓고 X2, Y2 그럼 이게 M, N인 거예요. 그래서 A에서 M칸, B에서 N칸. 그럼 철저하게 공식으로 가야겠죠. M 플러스 N 하면 얼마예요? 8분의 MX2 하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NX1 해주면 얼마예요? 9. 그럼 이게 얼마죠? 8분의 마이너스 6 해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온다 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도 있다. 근데 난 그게 싫다. 그럼 비율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마3하고 3하고는 얼마 차이 나요? 6 차이 나는 거죠. 6을 8등분 해야 하는 거예요. 6을 8등분. 6을 8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4분의 3이죠. 한 칸당 3씩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1로 얼마나 증가해요? X좌표가. 여기다가 3을 곱한 거. 4분의 9만큼 증가하는 거죠. X좌표가 마이너스 3에다가 4분의 9만큼 증가하니까 4분의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그냥 비율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물론 이제 주관식 서술형 했을 때는 이제 공식을 적용해서 쓰는 게 좀 깨끗하게 답안 작성하기는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수능형 문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율로 계산하는 게 훨씬 좋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둬야겠고요. 나머지 연습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교시가 좀 길었는데 원래 도형예방 정식은 다른 거 대비로 다른 단원들 고등수학 상에 비해서는 수업량이 한 단원당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거는 좀 이해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